이번 영상은 2023년 한의예과 수시 성적을 바탕으로 2024년 수시 성적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의치한약수의 경우 점점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변화가 많은 곳이 한의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의대도 그렇긴 하지만요. 한의대의 경우 경희대와 가천대를 빼곤 모두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이 많다는 얘기는요, 지역 인재의 증가로 일반 전형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수학 통합으로 인해서요, 문이과 통합 모집이 많아지면서 문과 상위권이 한의대로 몰리면서 성적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과 학생은요, 문이과 별도로 모집하지 않고 통합으로 모집하게 되면 합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문과에서는요, 최상위 탑은 서울대와 문리컬 라인이 됩니다. 내신 1.0에서 1.2대 학생들이 도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과에서는요, 최상위 탑은 의대와 치대가 됩니다. 물론 이 학생들 성적이 1.0에서 1.2가 되겠지만요, 한의대는 그 아래가 되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문과 내신 학생을 교과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2024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의대만 노리는 학생이라면 문과로 수시 정시 도전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 2024년이 의치한약수 정점을 찍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고요. 2025년은 의대 정원 확대로 한의대까지 여파가 오기 때문에요. 성적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나다 순으로 2023년 수시 성적 및 24년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천대 같은 경우 자연계 강점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교과로요 5명 모집을 하고요. 전형 방법은 교과 100으로 모집을 합니다. 지역 균형이 원래는 그 면접이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교과 100%로 전형을 신설했고요. 최저가 좀 높습니다. 수능 최저는 2계합 2를 적용하는데요. 2계합 2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두 과목이 둘 다 1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과탐 옆에 보면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탐을 두 과목 보면서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뒤에 가시다 보면 2.5라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 이제 절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 10명 모집을 하는데요. 12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마찬가지로 2합 2이고요. 면접 50%가 적용이 됩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같은 경우 3명 모집에 24대 1이었고요. 90% 컷 기준 1.51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 1.4에서 1.5등급대 학생들이 여기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면접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성적이 무조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학종인데요. 학종은 70%컷 기준 2.32등급이 나왔고요. 학종 같은 경우 매년 2등급대 학생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 자사고 학생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고요. 일반고 같은 경우는 1등급 중반대에서는 최소 도전해야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가천대학 같은 경우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 한 1.3등급대에서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학종 같은 경우는 2.3에서 2.6등급, 일반고라면 1.3에서 한 1.6등급 선에서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는요, 특목 자사고 비율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희대 보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랑 자연계를 구분해 놓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교과 같은 경우 지역균형 자연에서 8명, 인문에서 3명 모집을 하고요. 전형과 전형이 이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요, 3합 4를 적용하고 있고요.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 기하가 들어가면서 과탐 1개가 적용이 되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학을 확통을 봐야 되고요. 사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형이 좀 바뀐 건데요. 이제 인문계 보는 학생들이 확통을 보면서 예를 들어 사탐을 안 보고요. 만약에 뭐 과탐을 본다든지 또 반대로 이제 자연계 보는 학생이 미적 기하를 보면서 사탐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요. 아예 지원 자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종합전형으로요. 이제 자연계는 22명, 이제 인문계는 9명 모집을 하는데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 30% 적용이 되고요.
면접의 경우 MMI 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황별 면접 질문이 나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 면접이 좀 지문이 길기 때문에요. 이러한 연습 좀 하시고선 면접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논술의 경우는요, 이제 자연계 16명, 이문계 5명 모집을 하고요. 일단 논술 100%를 선발하기 때문에 교과 점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는 3개 합 4 적용을 합니다. 경희대 2023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계랑 자연계 나눠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문계 교과인 경우 70% 컷 기준 1.08을 기록을 했고요. 처음으로 선발했던 전형이기도 합니다. 이제 1.0등급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고요. 학종이랑 논술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같은 경우는 인문계 1.6등급이 평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2.3이 나왔는데 앞으로 논술 같은 경우는 교과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점수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 교과 같은 경우는요, 70% 컷 기준 1.16이 나왔고요. 이제 1.1 X등급대에 들어와야 이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학종은 평균 1.4등급이 나왔고요. 논술은 3.4등급이 나왔는데, 논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과 점수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과 점수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요, 지원자의 성적을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교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예과 이문계 같은 경우 합격자 평균 등급이 1.0등급이었는데요. 교과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거는 변수가 없습니다. 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1등급 앞부분에 다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만색이 합격자이고요. 빨간색 X자가 불합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계도 동일하게 1.2 이내에서 합격자가 나왔기 때문에요. 모두 앞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의 경우 정말 순수하게 성적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자사고나 특목고 합격이 상당히 어려운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종인데요. 이제 학종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학종 같은 경우, 인문계 같은 경우 1.6등급이 나오는데요. 1.6등급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앞쪽에 빨간색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2등급대에서 상당히 많은 불합격자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렇게 이제 인문계 쪽에 보면 한 2등급 중반대에 합격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뭐 특목고나 전사고 학생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저런 식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평균만 볼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합격자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불합격자가 얼마나 높은 성적에 떨어졌는지를 한번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것만 본다고 합격자만 보게 되는데요. 불합격자들이 성적대가 보시게 되면은 그리 만만치 않은 성적으로도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1.0x 이내에 나와야 이제 합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1.1x대 나와야 이제 합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한 1.6선 나올 것 같은데요. 이 1.6선은요, 특목 자사고 얼마나 뽑느냐에 따라서 2등급이 될 수도 있고요. 3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한 1.1에서 1.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내신 보지 않기 때문에 내신 필요 없습니다. 논술 자체의 성적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대구 한의대 보겠습니다. 전형이 매우 복잡하니까요.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 경희대처럼 인문계랑 자연계가 구분하는 대학입니다. 먼저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요, 수능 최저가 자연계랑 인문계가 이제 경희대랑 동일하게요. 자연계 보는 학생은 수학은 반드시 미적 기하를 봐야 되고요. 탐구는 과탐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문계 보는 학생은 반드시 수학은 확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맞출 때 사탐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확통을 보면서 과탐을 본다든지 미적 기하를 보면서 사탐을 본다 그러면 아예 지원 자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점 주의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인대 같은 경우는 인원을 많이 선발하다 보니까요, 경북 지역 학생들은 교과 학종 둘 다 지원이 가능한데요. 다 합쳐보면 인원이 4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 학생들은 이제 의치한 학습 노릴 때 한의대 쪽 노려보면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참고적으로 인원수 한번 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 일반 전형으로 자연계는요, 이제 12명 모집을 하고요. 인문계 4명, 학종으로는 자연계 8명, 일반 인문으로 4명 모집을 하는데요. 수능 최저는 자연계는 3개 합 5, 인문계는 3개 합 4 적용을 합니다.
면접 전형이 있는데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을 보는 전형이고요. 자연계가 9명, 인문계가 4명 지원을 하고요. 수능 최저는 동일하게 자연계 3합5, 인문계 3합4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도 최저는 동일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 지역인재 이 교과는요 12명, 인문계는 6명, 학종은 자연계 같은 경우 16명, 지역인재 인문으로 8명 모집을 합니다. 특별 전형으로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른교회랑 농어촌, 기초 및 차상위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도 인원이 꽤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른교회 자연이 3명, 인문이 2명, 농어촌이 5명, 기초생활 수급이 5명 모집을 하고요. 수능 최저는 이제 3기합 6에서 5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이대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인문계랑 자연계 나눠서 보도록 하고요. 지역인재도 있고 일반 전형도 있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계 같은 경우 일반 전형, 교과 같은 경우 1.1등급대에서 합격 라인이 형성되었고요. 면접은 1.3등급, 학종 같은 경우는 3.7등급에서 성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인문계 학종 같은 경우 3.7등급 나왔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특목 잘하고 성적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계 일반 전형 교과에서는요 1.2등급대에서 70%권 형성이 되었고요. 면접 전형 1.5등급 되었고, 학종 같은 경우는 2.3등급대에서 70%권 형성이 되었습니다. 학종의 2.3등급 같은 경우 특목 자사고 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지역인재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인재 인문 교과 같은 경우 1.2등급, 학종 같은 경우 1.7등급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자연계 지역인재 교과는 1.4등급, 자연계 종합 같은 경우는 2.4등급에서 합격 라인 형성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이랑 기초생활수급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성적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어촌 같은 경우 70%컷 기준 2.8, 기초생활수급도 2.8에서 합격 라인 형성이 되었습니다. 대구한의대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교과 일반 같은 경우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 이제 일반 전형은 1.1 X대에서 나올 것 같고요. 면접은 1.1에서 1.2등급대. 교과 지역 인문계 같은 경우는 1.1에서 1.2등급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 이제 일반계 인문은요 평균 성적은 한 2등급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반계 학생 같은 경우 1.2등급에서 1.4등급대에서 도전 많이 예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역인재 인문계 학종 같은 경우는요 한 일반고 1.3에서 1.5등급대에서 라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연계 교과 일반 같은 경우 이제 일반 전형은 이제 1.1에서 1.2등급대,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은 1.2에서 1.3등급대 예상되고 있고요. 지역인재 자연 같은 경우는 1.3에서 한 1.4등급대, 교과 라인은 이 정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같은 경우 일반 전형은 1.4에서 1.6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역인재 자연 종합은 1.5에서 1.8등급대에서 일반고 학생들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의 경우는요 특목 자사고 비율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특목고 3등급대도 합격이 가능한 점수이기 때문에 평균 점수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꼭 평균 점수를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일반고 학생들이 한 몇 점대에서 보고 있나 이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전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전대 같은 경우는 일단 자연계가 불리하고요. 인문계가 강점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대 교과 면접 15명 모집을 하고요. 면접 40% 진행을 합니다. 대전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일단 수학 같은 경우 확통을 보든 미적 기하를 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탐구도 마찬가지로 사탐을 보든 과탐을 보든 관계가 없고요. 탐기합 5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과목 평균으로 보고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탐구에 한국사가 들어갑니다. 2024년까지는 한국사가 들어가고요. 2025년도에는 한국사가 빠진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6배수에서 8배로 인원을 모집하고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일단 배수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중점 같은 경우는 15명 모집을 하고요. 수능 최저는 동일합니다. 지역 인재 같은 경우 23명 모집을 하는데요. 20명에서 23명으로 인원이 증가가 됐고요. 지역 인형 2 전용으로 2명 모집을 합니다. 해외 인재 같은 경우는 학종인데요. 5명 모집을 하고요. 수능 최저가 그전에는 없었는데요. 신설이 되었습니다. 3기합 6 적용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전대의 경우 문이과 구별이 없고요. 또한 동일하게 수능 체제도 처리하기 때문에요. 입과 합격이 상당히 어려운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중점 같은 경우는 70% 컷 기준 1.13을 기록을 했습니다. 1.2등급도 떨어졌기 때문에 1.1 정도는 나와 주어야 교과 중점으로 합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1.26 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3년 전에 문이과가 이제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요, 대전대 같은 경우는 교과 면접 1.8도 합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1.2등급 때 이제 나와야지만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집 인원이 반 이상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요, 가장 큰 영향은 통합이 되면서 문과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을 하기 때문에 성적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종인데요. 학종은 1.94, 70%컷 등급 나왔네요. 지역인재 1 전형은요, 교과 1.21 등급이 나왔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도 이제 인문계 학생들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지원해서 합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대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중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요, 1.1 X등급대에서 합격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면접 같은 경우도 통합이기 때문에 1.2 X등급에서 합격선 예상되고 있고요. 종합전형 해와인재 같은 경우 1.2에서 1.4등급대에서 일반고 학생들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과 지역 같은 경우도 1.2등급대 정도 나와줘야지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은 1.1이나 1.2등급대가 나오면 자연계 학생들은 의대나 치대를 지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지원할 확률은 많이 낮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인문계 쪽에서 합격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대는 통합 모집이기 때문에요, 자연계와 인문계 최저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문계 내신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자연계가 불리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의대 전문 저희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문의 주시면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한의대 보시는 학생들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국대 경주 캠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같은 경우는 자연계가 강점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보시기 바라는데요. 수능 최저는요, 이제 수학, 미적, 기하가 이제 반영이 되고요, 과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이 안 되고요, 자연계만 보기 때문에 이제 자연계 강점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저에서는요, 과거에는 영어가 이제 2등급 이내가 있었는데요, 영어가 빠지고요, 이제 수능 최저는 수학, 국어, 과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영어가 빠진다 그래서 영어 2등급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큰 이제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교과 17명 모집을 합니다. 다음은 영어 포함해서 3기하 모가 적용되는 전형인데요. 이제 일반 전형 빼고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라든지 뭐 학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가 들어가면 좀 최저 맞추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저가 좀 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은 미적기하만 가능합니다. 불교주천 전형으로 1명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교과와 종합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 지역 학생들은요, 동국대 경주가 이제 가능하고 또 대구 한의대가 이제 가능한데, 한의대 중에서 동국대랑 대구 한의대가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은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 이제 지역인재 28명 모집을 하고요.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가 40명 모집을 합니다. 그럼 합치게 되면은 68명이라고 하는 한의대 쪽에서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역인재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 경북 지역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고1, 고2 때 한의대를 노리고서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1, 고2 학생들, 이제 한의대들 이제 유심히 보면서 이제 전형 보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역인재 교과로 14명, 학종으로 14명 모집하니까 좀 이제 지역인재 학생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교과 전형,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 70% 컷 기준 1.4등급이 나왔습니다. 앞서 보신 대학들은 이제 인문계 전형이 이제 교과랑 자연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1.2등급, 1.1등급이 나왔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만 들어가기 때문에 1.4등급 선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나마도 이제 좀 성적이 올라간 겁니다. 2022년보다 성적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1.4등급이 나왔고요. 기존에는 한 1.5, 1.6까지 이제 성적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의찬약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1.4등급 때까지 성적이 올라간 거 볼 수가 있네요.
학종 같은 경우는 70%컷 기준 1.8등급 정도 나왔고요. 특목 자사고 성적 감안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고 학생들은 한 1.5에서 1.6등급 정도에서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교과 지역인재 70%컷 기준 1.6등급 나왔고요. 학종은 2등급대까지 합격이 되었습니다. 경북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요, 한의외과 지원 시에 선발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교과 학종 모두 있는 조건이라 최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지원 예상 내신 분포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 교과 같은 경우는 1.3에서 1.4등급대, 일반 전형 종합 같은 경우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1.5에서 한 1.6등급대 학생, 지역 교과 같은 경우는 1.4에서 1.5등급대, 지역 종합 같은 경우는 1.6에서 1.9등급대에서 이제 합격자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종합 전형은 자사고, 특목고 선발 여부에 따라서 등급 편차가 심하게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신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대 같은 경우는요, 인문계 강점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신대 같은 경우 작년과 큰 변화는 없는데요. 최저는 3기하 5를 유지합니다. 수능 최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수학이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 관계가 없고요. 탐구도 사탐을 보나 과탐을 보나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과탐 보는 학생들은 사탐보다 이제 등급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탐구를 사탐과 동일하게 이제 과탐을 보게 될 시에는 이과가 유리할 수가 없죠. 이제 교과 전형 일반 전형으로 12명 모집을 하고 있고요. 교과 80%에 출결 20% 전형을 합니다. 지역 인재 같은 경우 16명 모집을 하는데요. 이제 15명에서 16명으로 인원이 1명 증가되었고요. 수능 최저는 3기하 5로 동일합니다. 농어촌에서 이제 교과 전형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요. 2명 모집을 하고요. 수능 최저는 3기하 6 적용을 합니다. 동신대학교 2024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 전형 같은 경우 70%컷 기준 1.19등급이 나왔습니다. 문과 친화대학이기 때문에요. 이제 일반 전형 1.2 극초반까지는 나와줘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 이제 1.2등급 극초반도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이렇게 1.1대가 나와버리면 실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지역인재 같은 경우 70%컷 기준 1.42등급이 나왔고요. 모집 인원 증감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이래서 경쟁률이 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좀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신대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 교과 같은 경우는 1.1에서 1.2 초반까지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교과 같은 경우는 1.2에서 1.4등급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성적이 높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원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의대 같은 경우는 원래 자연계의 유리대학이었는데요. 이제 2024년도부터 인문계 강점대학으로 바뀝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024년도에는 성적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의대 일반고 교과로 10명 모집을 하는데요. 수능 최저가 국수, 영탐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요, 국어, 수학, 영어만 봤는데 2024년도부터는 탐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탐구 이제 2.0이기 때문에 이제 두 과목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이제 탐구가 빠지니까 국수형으로 맞추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제 탐구가 추가되면서 자연계 학생들도 이제 탐구가 추가되면은 뭐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인문계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과가 매우 유리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능 최저는 3기하 5가 적용이 됩니다. 지역인재 교과 14명 모집을 하는데요. 8명에서 14명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도 3기하 5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학종 같은 경우 9명 모집을 하고요.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의대학교 2023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고 전형 같은 경우 70%컷 기준 1.36등급이 나왔고요. 성적은 아마 올해 다시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 1.43, 70%컷 등급 나왔네요. 지역인재 교과 같은 경우 1.38, 70%컷 등급이 나왔고요. 모집 인원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성적은 현재보다 이제 원래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제 최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 등급대가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의대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 일반고 같은 경우는요, 1.1에서 1.2등급대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교과 지역인재는 1.2에서 1.3등급대, 학종 같은 경우는 1.2에서 1.6등급대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과 지원자 같은 경우 2024년도 동의대 성적이 확실히 올라가니까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가 강점인 대학입니다. 이제 아쉽게도 이제 일반 전형 모집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지역인재만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 15명 모집을 하고요. 교과 80%에 학업 역량 평가 20% 적용을 하면서 수학 포함해서 3개 합사 적용을 합니다. 논술 같은 경우 5명 모집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는 3개 합사 적용을 합니다. 특히 지역인재 같은 경우 이제 교과 100에서 이제 80%로 바뀌면서요. 학업 역량 평가 20%가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 생활 충실도와 대학 수학 준비도 평가가 들어가니까요. 이 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요. 일반 전형 5명이 폐지되면서요. 지역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좀 강한 학생들은 지역인재로 지원하게 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인재 교과 같은 경우 19.5대 1이었고요. 70% 컷 기준 1.64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도 과거에는 2등급 때도 합격을 했는데요. 이젠 먼 옛날 얘기가 되었고요. 2022년도에 1.72등급, 2023년도에 1.64로 성적이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점수만 보시는데요. 1.4등급이 나왔고요. 이제 3합 4에서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3합 5나 3합 6인 다른 대학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합 4가 1.4이기 때문에 3합 5나 3합 6인 대학은 1.4보다 한 번 더 훨씬 높게 성적이 나온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대 지원 예상 내신 분포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인재 교과는 1.5에서 1.6등급대, 지역인재 논술 같은 경우는 2에서 3등급대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등급이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요. 3등급 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상지대 보겠습니다. 상지대 같은 경우는요. 자연계 인문계를요. 수능 최저에서 차별을 주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교과 일반 5명 모집을 하는데요. 수능 최저를 보시게 되면 인문계로 지원할 시에는 3합 4가 적용이 되고요. 자연계로 지원할 시에는 3개합 5가 됩니다. 학생부 종합 7명 모집하고요. 동일하게 수능 최저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요. 교과 전형 3명 모집을 하고요. 학종으로 이제 7명 모집을 하는데요. 이제 교과인재 같은 경우 세분화되면서요. 이제 최저가 한 등급씩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로 볼 때는 3개합 5, 자연계로 볼 때는 3개합 6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역인재 2전형과 4전형이 있는데요. 이제 2전형 같은 경우 이제 4전형 이런 경우는 이제 기초생활 수급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지대학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종 같은 경우 7명 모집에 최저 컷 기준 2.19등급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단에 보면 일반 전형은 1.3에서 6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일반 전형이 아니고 일반고 기준으로 일반고는요 한 1.3에서 1.6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교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최저가 1.29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지대학도 이제는 1.3이 넘어가면 합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경쟁률도 45대 1이라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역인재 학종 같은 경우는요 최저 컷 기준 1.85등급을 기록을 했네요. 상지대학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 교과 같은 경우는 1.2등급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반 종합 같은 경우는 1.9등급에서 2.1등급대, 일반고 같은 경우 1.3에서 1.6등급대에서 라인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교과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지역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 인원이 워낙 적어가지고 지금 편차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몰리게 되면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1.3이 아니라 1.2나 1.1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안 몰린다 그러면 한 1.3에서 1.4등급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역 종합 같은 경우는 일반고 기준 1.6에서 1.7등급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 같은 경우 자사 특목고 선발 여부에 따라서 등급 편차가 심하게 나온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명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가 유리한 대학인데요. 자연계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고요. 인문계 학생 중에서 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인문계 학생도 수학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유리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과 지역인재로 18명 모집을 하고요. 수능 최저 같은 경우 3개합 5 적용을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탐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요, 모든 이제 과목에서 2등급 이내라고 하는 이제 그 최저 적용이 있었는데, 그 전형이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수학이 3등급이 나와도 국어나 영어에서 1이 나오게 되면 최저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7명 모집을 하고요. 수능 최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일단은 지역인재는 교과로만 모집을 하고요. 일반 전형은 학종으로만 모집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 전형 학종 같은 경우 23대 1을 기록을 했고요. 80% 컷 기준 1.85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교과이죠. 교과 같은 경우 80% 컷 기준 1.35등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종합전형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2024년은 성적이 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역인재 교과는 현재 성적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종합 일반 같은 경우는 한 1.4에서 1.7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역인재 교과는 1.3에서 1.4등급대에서 성적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 자사 특목고 지원 유무에 따라서 점수 변동폭 크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석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석대 같은 경우 자연계, 인문계, 수능에서 이제 최저로 구분하는 대학이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최저가 이제 너무 낮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과가 약간 불리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성적 오르는 이야기만 했는데요. 2024년 우석대는요, 성적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일단 우석대 같은 경우는요, 상위 교과 15개 반영 대학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1.0등급 합격이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좀 달라집니다. 인원이 11명에서 10명으로 이제 교과 중심은 이제 인원이 줄어들었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3명 모집을 하는데, 이제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이제 좀 낮은 상황인데요. 수학 포함해서 3기합,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 3기합 6이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 3기합 7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신이 한 1.2등급 이내에는 들어와야지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역인재에 있던 면접은 폐지가 되면서 교과 100%만 적용을 합니다. 우석대학교 2024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대학은요, 그냥 성적 볼 것도 없이 다 1.0입니다. 그래서 동률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동률자인 경우에는 수학 점수를 가지고 판가름을 했는데요. 이제 1.0이 안 나올 수 없는 구조였고요. 2024년도에는 1.0이 나오지는 않겠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만 이제 반영을 하는데요.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1.0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렇게 1.0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1.1이나 1.2인데 지원 못하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영 방식이 달랐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예상 내신 분포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한 1.1등급대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최저가 워낙 낮기 때문에 1.1등급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인재 교과도 최저가 낮기 때문에 한 1.1등급대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위 15과목만 보던 시절에 1.0은 나오지 않겠지만요. 수능 최저가 워낙 낮은 성적이기 때문에 1.1등급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광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원광대는 교과가 없는 대학이고요. 자연계와 인문계를 구분하는 대학입니다. 먼저 모든 이제 전형을 보시게 되면은 교과가 없죠. 학종만 있는 이제 이런 대학이고요. 이제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3기합 6 적용을 하는데요. 이제 지역인재랑 이제 일반 전형이랑 좀 수능 최저를 달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자연계 같은 경우 미적 기하가 보고요. 과탐에서 두 과목 평균으로 수학 포함해서 3기합 6 적용을 합니다. 이제 9명 이제 모집을 하는데요. 1명이 줄었고요. 이 줄은 인원은 지역인재 전북으로 인원 1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문계는 4명 모집을 하고요. 이제 사탐이 이제 필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수학 포함해서 3기합 6 적용이 됩니다. 이제 대구 한의대랑 경희대랑은 좀 다른 게, 대구 한의대랑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반드시 확통을 봐야 되는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확통이 아니라 미적 기하나 확통을 봐도 상관은 없는데 반드시 탐구는 사탐을 봐야 합니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북과 광주, 전남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전북 자연 같은 경우는 이제 12명, 광주, 전남 자연은 9명, 전북 인문은 9명, 광주, 전남 인문은 6명, 지역인재 이전형으로 이제 2명 모집을 합니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 탐구에서 이제 일반 전형은 2.0이라 이제 두 과목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탐구를 한 과목만 볼 수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성적 보도록 하겠는데요. 원광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종이긴 하지만요, 성적이 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류 면접 전형으로 인문계 같은 경우 70% 컷 기준 1.17이 나왔고요. 이제 학종 같은 경우 자연계 같은 경우 1.45 등급이 나왔습니다. 웬만한 교과 전형이랑 성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종 인문계 같은 경우 전북으로 1.7 등급이 나왔고요. 이제 인문계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1.33 등급이 나왔는데요. 이게 학종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고 점수도 들어가 있지만 자사고 특목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전북이 1.96, 광주 전남이 1.59 등급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전남, 전북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성적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원광대 지원 예상 내신 분포 점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부 종합 자연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이 한 1.3에서 1.5 등급대, 학생부 종합 인문계는요, 일반고 학생 1.1에서 1.3 등급대, 지역인재 자연 같은 경우는요, 전남은 1.5에서 1.6, 전북은 1.6에서 1.9 등급대, 지역인재 인문 같은 경우 전남은 1.2에서 1.4 등급, 전북은 1.3에서 1.4 등급대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고교별 학교 수준에 따라서 내신 편차가 좀 크게 나온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의대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생기부에 대한 방향성 정말 중요하니까요. 고1 때부터 철저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같은 경우 이제 학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미리 준비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개인사이기는 하지만요, 저 또한 아들이 한의대를 다니다 보니까요, 더 애착이 가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한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컨설팅이 필요하다면요,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대 2024년 수시 예측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데이터가 전해드렸습니다.